만약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단열재의 두께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적절한 단열재의 두께를 찾을 것인가요? 간단히 두 가지 비용 설치비와 난방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설치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반면 두께가 얇을수록 난방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이 두 비용이 최소가 되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열재의 최적의 두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최적의 결과를 항상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최적의 결과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잘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가장 작은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 파라미터가 최적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영상의 주제인 경사각법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사각법이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기울어진 경사를 따라 하강,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2차 함수로 그려진 손실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방향에 따라 두 개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울기가 음수이고 새로운 값은 예전 값의 양수를 더한 값입니다. 양수는 음수 곱하기 음수이고 더한 값은 기울기와 비례해야 하므로 어떤 음수 가중치와 기울기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중치는 학습률, 러닝 웨이트로 양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웨이트는 예전 웨이트의 학습률 곱하기 기울기를 뺀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케이스 1과 반대로 기울기가 양수이고 새로운 웨이트는 이전 웨이트에서 음수를 더한 값입니다. 앞에 써있던 방식과 유사하게 식을 전개하면 결과적으로 케이스 1과 같은 식이 유도됩니다. 따라서 방향과 관계없이 새로운 웨이트는 예전 웨이트의 학습률 곱하기 기울기를 뺀 값으로 업데이트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습률이란 얼만큼 이동할지 결정하는 양수의 값으로 스텝 사이즈라고도 부릅니다. 이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된다면 최소값을 지나쳐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작다면 최소값에 도달하기도 전에 학습을 종료하거나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적절한 학습률을 찾기 번거롭다는 점, 그리고 전역 최소가 아닌 지역 최소 또는 난장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경사각법의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극소값에 빠지지 않고 최소값에 수렴할 가능성이 더 높은 SGD, 확률적 경사각법을 이용한 예제를 보러 갈까요? 먼저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을 이용하기 위해 구글을 열어줍니다. 구글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콜앱을 검색한 다음 구글 콜앱에 접속해주세요. 창이 뜨면 오픈 콜앱을 클릭해주고 새 노트를 눌러줍니다. 노트의 이름을 바꿔주실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언타이틀 부분을 바꿔주세요. 이제 셀을 클릭하여 코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할 예제는 x의 3배가 되는 y를 사용해 지도학습하여 10의 3배가 되는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코드 앞에 샵을 붙여 작성된 내용은 주석으로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명문입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결과가 같게 나오기 위해 동일한 난수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이제 인풋을 1.0, 2.0, 3.0, 4.0 4개의 데이터로 정의하고 타겟을 인풋의 3배가 되는 3.0, 6.0, 9.0, 12.0으로 정의합니다. 신경망을 넷으로 정의하고 n.linear를 사용하여 선형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인풋과 타겟의 샘플의 크기는 각각 1이므로 n.linear 1,1로 작성합니다. 학습하기 전 파라미터로 계산된 결과는 얼마일까요? 새로운 인풋을 10.0으로 정의하고 위에서 정의한 신경망 넷에 방금 정의한 새로운 인풋을 넣어 예측해 봅시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인풋과 예측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앞서 말했듯 SGD를 이용한 최적화, 옵티마이저를 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학습률은 0.01로 하겠습니다. 0.01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먼저 많이 사용하는 학습률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사용하여 학습을 여러 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50회로 설정하고 손실을 계산하는 식을 작성합니다.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더한 것으로 손실을 계산하였습니다. 로스의 기울기,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업데이트를 위해서 계산한 기울기를 초기화시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손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다시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여 반복 횟수와 손실을 출력하고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학습된 후의 예측값을 확인해 볼게요. 코드는 위에서 사용한 것과 같으므로 복사하여 사용합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시키면 처음엔 엉뚱한 값으로 예측했지만 학습을 반복하며 손실이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29.53으로 11세배인 30과 근사하게 잘 예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의입니다.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기본이 되는 경사광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요. 잘 이해하셨길 바라며 코드가 들어있는 콜앱 파일 링크도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울산대학교 수학과 김희진 팀이었습니다.